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투데이 민태정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내용들 확인해보기 전에 내용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일부 부자 증세를 수용할 뜻을 밝힌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다소나마 좁혀지고 있다는 기대감 시장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500를 하회했습니다. 정규장 거래에서 현재 구간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1.19% 상승한 구간에서 현재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다시 만났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다시 한번 공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일부 고소득층의 증세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스틸 하원 의장 대변인은 양측이 재정 절벽을 해결하고 균형 잡힌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45분 동안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공화당 측이 백악관의 제안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용하는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았다죠. 그렇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기존에 8천억 달러로 주장했던 세수 확충 제한을 최대 1조 달러대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수 확충액과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액을 동일하게 하자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의 세율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의견은 좁혀졌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큰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시작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좀 증권사 리포트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일정 나온 건 없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백악관 측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정절벽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최근에 미국 제조업 지표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마이너스 8.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에 마이너스 5.2는 물론이고 예상치인 마이너스 1 역시 모두 하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제조업지수는 5개월 연속 위축세를 지속한 셈이 됐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11월 달에 마이너스 3.1에서 3.7로 하락했고요. 출하지수 역시 13.6에서 8.8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지수 정도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월에 마이너스 14.6에서 마이너스 9.7로 올랐습니다. 네, 이 글로벌 회사채 발행 규모가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불안했다는 얘기겠죠? 네, 올 들어서 증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시장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블룸버그는 올해 글로벌 회사채 발행 규모가 3조 8,90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최대치였던 2010년에 3조 2,300억 달러에 비한다면 6천억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지역별로는 미국이 회사채 발행이 1조 4,50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 1조 1,300억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은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 것이 영향 미친 건가요? 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저금리 환경을 제공하면서 회사채 발행에 대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회사채 평균 금리는 이번 달에 3.33%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 따르면 회사채와 국채 금리 차는 223bp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352bp에 비한다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채가 수익률도 좋았어요. 네. 예, 이 올해 회사채 투자자들은 이 평균 2자릿대의 수익률을 냈다고요?
네, 올 들어서 증시도 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올해 11.5%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0.5%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이 4.86%였는데 지난해에 비교한다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모건스탠리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고 회사채 발행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네.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500달러선 붕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기술주의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499달러까지 빠졌었고 고가는 517달러를 기록하면서 등락이 좀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1.3% 오른 5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역시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시스템그룹이 아이폰 5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UBS 역시 중국에서 아이폰 5가 이전 모델만큼 많이 팔리기 힘들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빠졌고 하락률은 27%에 달했습니다. 네,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자, 그럼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유로존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로스타트가 오늘 10월 유로존의 수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달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익은 0.6% 늘어났는데 무역 흑자는 7조 9천억 유로로 감소했다라고 유로스타트는 밝혔고요. 3분기 GDP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이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뉴에지 그룹은 유로존 경제가 내년 하반기 전에 개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간밤의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재정 절벽이 좀 다시 재개되면서 좀 기대감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또 지표 부진이라든지 경기 우려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때문에 유럽장을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통제 발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죠? 네, 오늘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6% 내렸고요. 프랑스 증시는 0.14% 빠졌습니다. 독일의 닥스지수 정도가 0.11% 오르는 그런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업종 분류는 광산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각각 1.4%, 2.3% 올랐고요. 은행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스가 0.5% 올랐습니다만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0.12%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스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값 선물이 온스당 0.05% 올라서 1,6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69% 올라서 87.33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